이번의 정미 4대 매국성은 역대 최악으로서 우리 민중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정미 반복 정책하에 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이명박 시절에도 유지되던 대성공단까지 폐쇄되었다. 올해만 해도 북친 선제 핵타격 전쟁 연습인 킬 리졸브, 독수리,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고 정부가 정세를 긴장시키는 사드 배치가 강행 추진되고 북침 세균전 계획의 일환인 탄저균, 보툴리늄 실험이 공개되고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 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 나아가 북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 UN 북인권사무소를 기어이 서울 한복판에 개소하며 전쟁 위험을 고조시켰다. 민중은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탄저균 밀반입과 보툴리늄 실험에 대하여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국제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필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13년 전 두 여중생을 미군 장갑차로 압사시킨 살인범들을 인도하고 불평등한 소파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다음, 북침 선제 핵타격 전쟁 연습들과 북침 세균전 실험들을 즉각 중단하고 위험천만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끝으로 북미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가장 중요한 실행 조치인 미군 철거를 지체 없이 단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군 기지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평화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민주화의 성지이며 자주화의 상징인 이곳 광주에서 광주 학살의 근본 책임이 있는 미군의 철수와 그 대리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당당히 촉구하고 있다. 오늘의 광주 정신은 바로 이 땅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며 외세의 편에서 민족에 반하는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22일날 애기봉 덕탑 반대운동과 전단살포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뒤집어 씌워서 이 땅에 정말 전무후무한 예배당을 침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당만 침탈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까지 뜯어내는 그런 몰지각한 정권의 반말마저 비명소리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정말 종로가 기독회관으로 들어가서 코리아연대 동지들과 함께 약 6개월간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찾아와서 십자가를 뗀 부분만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농성단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고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분만 사과한다는 얄팍한 어떤 작전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애기봉 덕탑 운동이 그리고 전단살포 반대운동이 왜 전개됐는가 그리고 그것을 탄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말이 깃들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기봉 덕탑 운동과 전단살포 반대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위험성 때문에 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역 주민의 위험성은 당연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만 미국은 남과 북을 이간질시킴으로 해서 또 긴장이 생성되고 이러면은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남과 북이 관계가 복잡해지고 남과 북이 사이가 긴장되면은 이들은 항상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마다 전쟁 연습을 하면서 힘없는 이 코리아 반도의 남쪽 정부에게 1조 가까운 또는 1조에서 10조까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팝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미군 부대를 우리 보고 방위 분담금 명목으로 방위 분담금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간 1조라는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파 협정이라는 것에 등을 기대서 뭘 합니까? 이 땅에 마음대로 세균전까지도 실험해내는, 그리고 이 땅의 정권이 자기네들 후박시 정권이라는 것을 얘기라도 해주는 것이 전혀 통보조차도 않고 단적금을 들어와서 이 땅에 실험을 합니다. 단적인 실험은 실험은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핵폭탄 실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단적균에 5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감염되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적균 조사는 미군에게 맡겨놨다. 미군이 발표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야당 지도자라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합니까? 단적균을 이 한국 땅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미국 방송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미국 대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미국 방송 장관이 사과도 아닙니다. 개인적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야당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무식이라는 여당 지도자는 또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을 등에 업고 우리는 찰떡 같은 동맹을 자랑합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적균 하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적균, 전단살포, 애기농 등탄 문제, 사드 배치, 전부 미국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깔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경상도 통영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강주에 오면 내 DNA에 경상도 피가 흐른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강주 시민 여러분들을 학살한 인간들이 바로 이 PK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강주를 탄압했습니다. 강주를 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거기로부터 한 땅에서 물을 마시고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저는 강주 시민들과 바로 재청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주 학대, 이 강주 학살이 이 땅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만 저질러진 것입니다. 아니죠. 미군이 묵인 방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군대가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없습니다. 사드, 죄송합니다만은 이 땅에 군대도 없는데 사드 배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대를 미국이 가져갔으면 자기네들이 돈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돈으로, 우리 군대도 아닌데 우리 자식들까지도 빼앗겼는데. 실천하는 그 목사님들께서 1차부터 4차까지 미 대사관 진격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평화대장정이 평화대장정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5차 진격투쟁을 결행했음을 이곳에서 알립니다. 관련한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면,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5번째 미 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코리아연대 진영아 이지혜 회원은 한적용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라는 현수막을 들고 전단들과 투쟁 선포문을 뿌리면서 미 대사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코리아연대 진보 노동자의 진영아 사무국장과 21세기 서울 여성의 이지혜 대표는 10여 분간 계속 한적용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완강히 투쟁했습니다. 오늘 뿌린 전단에는 한적용 반입 사드 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핵전쟁 연습 세균전 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6.15 가로막고 탄저균 말 못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라는 구호가 적혀있는 전단을 살포하면서 진격투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7월 4일 코리아연대가 발표한 투쟁 선포문인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라는 그 선포문을 한글과 영문 두 정료로 인쇄를 해서 이 또한 함께 배포했음을 알립니다. 이 진격투쟁을 전개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15일 200여 명의 경찰력이 그 코리아연대 그 농성 단원들의 거처인 농성장과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그 민통선 평화교회 피난 예배당을 침탈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리아연대는 지난 12월 압수수색 이후 약 7개월가량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농성을 진행하면서 4월 달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완강히 투쟁했고, 5월 달에는 5월 정신 계승, 박근혜는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이고 금남로는 오늘의 광화문 광장은 오늘의 금남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5월 달에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완강하게 벌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지금까지는 탄저균 불법 탄입한 미군을 철수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라는 내용으로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월 동안 농성을 벌이면서도 우리는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강하고 그리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렇게 4월, 5월, 6월 지금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벌이자 지금의 공권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화대장정을 통해서 전국을 다닌다고 하니까 이것을 사기를 꺾으려고 했는지 지난 15일 이 공권력의 침탈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성단원들은 앉아서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목적의식적으로 그리고 주동적으로 연행을 당할지언정 가만히 있는 채로 피동적으로 연행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결의로 이 농성 침탈을 미리 예상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거기에서 농성하고 있던 그 농성 단원들은 현재 다들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로 다음 투쟁을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더욱더 날을 세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단 한 명의 농성 단원이 연행이 되었는데, 그 연행된 농성 단원은 농성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서 자기의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장에서는 한 명도 연행하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농성단원 한 명을 연행하고 그 농성단원을 폭력 연행하면서 48시간 동안 그 농성단원을 구금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박근혜 정권과 공권력,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더욱더 완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더욱더 결의하면서 이 평화대장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평화대장정의 내용을 알다시피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탄저균이 어떤 무기입니까? 어떤 생화학 무기입니까? 앞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100kg이면 3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저균뿐만 아니라 탄저균보다 10만 배 독소가 강하다는 보툴리눔까지 지금 이 땅에서 실험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우리의 주권이 살아 숨쉬는 곳인가, 아니면 미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 조국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연대는 지난 6월 10일 60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코리아연대 두 남성 회원이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1차 진격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6월 13일 미선이, 오순이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압사당했던 그날 코리아연대 두 여성 회원이 2차 진격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두 분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코리아연대 회원 한 명이 탄저균 두려워 나게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3차 진격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현재 농성 중이었던 두 코리아연대 회원이 4차 진격투쟁을 하였고 오늘 5차 진격투쟁까지 결행했습니다. 항상 그 투쟁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쟁을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불타는 신심을 항상 갖는 것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나누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살기 위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혈맥을 잇고 남북이 소통하고 왔다갔다 하고 철도를 잇고 비행기가 왔다갔다 하고 스포츠가 교류하고
문화가 교류하고 예술단이 교류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통일 세상을 우리가 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대박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국가와 관계를 통해서 통일이 대박이 되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이 탄저균 불법 반역을 침묵하고 또한 국정원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그러한 사생활을 또는 정치적인 탄압용으로 이것을 불법 보관처하는 이런 정권이 과연 나라를 위한 정권이고 국민을 위한 정권이고 애국적인 정권입니까? 나는 이러한 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말이다.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 야당은 급했지만 130개를 갖고 있는데 야당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시민단체 올바른 말을 한 사람들은 탄압받고 있고 박미군 선생같이 인권을 위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집회를 했다는 지도했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인권운동가가 지금 감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신 시대가 아니고 인권 탄압 시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35년 전 이 지역에서 수천 명의 피를 흘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광주 5.18 광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한 번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인간성의 혁명과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로 직결됩니다. 미국은 패권주의 또 군산복합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스트레티지 이 전략에서 벗어나서 평화산업주의로 나아가서 북도 도와주고 러시아도 도와주고 중국과도 상통합으로 세계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SNS를 통해서 그 의형제라고 하는 이렇게 만든 내용을 보면 시골에 형제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좋은 형제가 일방적으로 형이 동생 집에 와서 삽니다. 그 와서 살면서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 형을 모시느라고 9,200억, 그러니까 이 미군이 주둔하는 비가 9,200억 이렇게 와서 그냥 무조건 살고 있습니다. 또 동생은 형이 사달라고 하는 무기는 장난감은 다 사줍니다. 또 필요할 때 형은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고 뒷수습하느라고 동생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택배가 도착을 해서 무슨 택배가 왔는가 하고 궁금해 가지고 동생이 형님한테 무슨 택배가 왔는데 좀 같이 내용 좀 합시다 했더니 형이 하는 말이 이놈아 너 알 필요 없다 꺼져 하면서 이 택배에 대한 아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동생은 더 궁금한 거죠. 이 택배가 왔는데 이 택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으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데 형은 대답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것이 그 동생 집에 큰 소파가 있는데 형은 그 소파에 아주 빈둥빈둥 누워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물건을 보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이 소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파에 형은 빈둥빈둥 놀면서 소파에 재미를 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이것이 심상치가 않는 겁니다. 이 택배에 냄새도 없고
또 이 택배에 무슨 색깔도 없고, 그런데 이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면은 강주 시민이 150만인데 150만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동생이 들은 겁니다. 완전히 생화학 무기죠. 그래서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택배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소파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형님에게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택배에 대한 정체를 물어보는데, 언제 보냈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또 어디에 왔는지 알 길이 없고 22명만 격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알려지기까지는 몇 개월 후에 알려지게 됐고, 한참 이것이 알려질 때에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될 때입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심판합니다.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박근혜 정권은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그 정권의 반통일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대장정에 나서신 여러분, 광주의 평화의 정신, 광주의 대동정신, 광주의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 탄저균을 불법으로 보냈던 이 미군을 향하여서, 미국을 향하여서 평화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소리로 할 때에 우리의 평화의 대장정은 승리의 대장정이 될 줄로 압니다.